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커플 스토리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잔혹한 복수극입니다. 복수. 1993년 12월 4일 일본 도쿄도 히노시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집은 남편 하라다와 그의 아내 하라다 키요코 그리고 두 사람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남편 하라다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했고 그 사이 집에는 잠이 든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만 있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은 곧 준비해온 휘발유를 집안 곳곳에 뿌리고 라이터를 켰어요. 라이터를 켜는 순간 큰 폭발이 일어났고 아이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끔찍한데? 당시 6살이었던 딸 하라다 마미와 1살이었던 아들 하라다 유타라. 완전 의심해. 아이고. 거대한 불길에서 어린 두 아이가 절대 빠져올 수 없었고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과 이별을 하고 맙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한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하러 온 사람은 27세 여성 키타무라 유키에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 얼굴을 보면 되게 주변에서도 많이 볼 법한 좀 순둥순둥하게 그러니까. 생긴 분인데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가요? 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나왔던 사이코들이 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맞아. 외모로는 판단하지 않기로. 장미의 전쟁에서 계속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을 포기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건데 네.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지독한 사랑이 아닐까.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죽였을까? 네. 자, 첫 번째 궁금증. 키타무라 유키에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말이죠. 우수한 성적으로 도쿄 도립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후 일본의 통신전자기기 종합회사 NEC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NEC는 한국의 H기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네. 유키에는 도쿄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여성이 왜 아이만 있는 집에 불을 질렀나? 네, 그 두 번째 궁금증. 도대체 왜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질렀을까요? 그 사람 뭔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 근데 그거 정말로 끔찍한 거. 그건 진짜 영화에서나 진짜 사이코죠. 어떤 다루기 힘든 스토리잖아요. 영화에서도. 일단 유키에와 하라다는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일단 뭐 냄새가 나네요. 아니면 그 직장 상사인데 이 네. 남자가 너무 괴롭힌 거죠. 아. 여자를. 네,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둘의 관계에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하라다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그리고 일주일에 수차례 유키에의 집에 머물면서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해요. 그 과정에서 하라다는 유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지금 아내 같은 타입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아내가 죽었으면 세게 얘기했네. 92년 4월 유키에는 하라다의
아이를 갖게 돼요. 어. 동거를 하면서. 음. 하지만 하라다는 유키에게 지금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다. 아이를 이번에는 보내주자. 지우라고. 어, 유키에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음. 한 달 후에 중절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하라다는 여기에서 해선 안 될 이야기를 또 해요. 아내 쿄코의 둘째 출산일이 8월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연 관계의 여자에게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지우라고 하고. 자기 아내는 8월에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거의 동시에 그러면 임신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뱃속의 아이를 떠나보낸 유키에게 하라다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난 아내와 이혼할 거야. 너와의 만남은 우린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 유키의 입장에서는 계속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접으려다가도 혹 하면서 믿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럼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을 믿고 싶은 거죠. 난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고 이 남자는 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계속 위안하는 거였겠죠. 보통 아버지가 네네.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그게 나이를 먹고 나서 다른 가정에 있는 남자를 자기가 만남으로써 어렸을 때 자기가 버림받은 상처를 메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험하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아내 쿄코와 내연녀 유키에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하라다는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를 했고 인사까지 나누게 했어요. 직장 동료다. 네. 뻔뻔하다. 미쳤네. 유키에는 만삭의 쿄코를 보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고 하라다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랬겠죠. 아내를 두고 안 올 수도 있겠다. 유키에는 지금부터 이제 하라다에게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 사이에 92년 7월 아내 쿄코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친정을 가게 돼요. 그리고 2달이라는 시간 그 둘은 또 동거를 하게 합니다. 근데 들을수록 이 세 명 중에 가장 불쌍한 건 그 아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내는 아무 뭔 사실도 잘못이야. 모르고 뱃속에 아이는 있고. 왜 지독한 사랑인지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하신 이야기도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뭐 절대적인 피해자가 없으니까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쿄코는 아이를 낳았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라다는 유키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둘째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이혼을 해라. 내년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이혼한다고 이야기를 할게.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둘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요. 네. 이 여자도 이 정도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절대 이런 불륜 관계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빠져도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륜 관계에 빠지는 순간 나오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더 버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정신 아닐까요? 유키에 같은 경우도 실패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내 선택이 틀렸던 적이 별로 그죠. 없기 때문에 이 선택도 나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난 틀리지 않았어라는 식으로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자, 그 내년이 왔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내년. 문제가 또 생깁니다. 내연녀 유키에가 두 번째 임신을 해요. 제발. 어떡해. 그만해. 이미 결국은 이번에도 역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제 유키에는 하라다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그런데 그때 하라다와의 관계를 아내가 알아버리게 돼요. 꼭 끝내려고 하면 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와. 그러니까 교코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집 전화 수화기를 들었고 다이얼을 잘못 눌러서 재다이얼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집 전화 왔을 때.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유키에였고 교코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회사 사람이랑 집에서까지 통화를 하는 일이 없죠. 어차피 뭐 그리고 하라다는 순순히 여자가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2년 동안 만나왔고 2번의 중절 수술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결국에 인정했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친구네요. 하라다. 헤어지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버린 건가요? 아내랑 헤어질 마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쿄코는 음. 아내에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지금까지 유키에 너에게 이야기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 네 번 죽인다 진짜. 근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아내 입장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아. 네가 그 정도까지 내 앞에서 행동을 보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살아주겠다. 계속. 근데 그 남편의 반응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할 수 없다. 내 애를 2번이나 가졌던 여자 아니냐.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근데 또 약간 옳았구나. 나랑 이혼할 생각이 없구나 아내는. 그러면 걔만 정리하면 얘랑은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남편 하라다는 유키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말했고 또 한다 또 해. 아유 정말. 쿄코가 유키에에게 이건 내 입으로 얘기가 너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유키에 멀쩡히 뱃속에 살아있던 아이를 긁어낸 여자야 너는. 오, 소름 끼쳐. 그 정도로 말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사실 와이프가? 와이프 입장에서? 그 정도 와이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예.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아? 자기도 아이를 가져본 사람으로서 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아내 입장에서 극도로 화가 났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유키에는 쿄코에게 사과를 계속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뒤늦게나마 깨달았구나. 근데 죽은 아이마저 모욕하는 쿄코의 말에 아이를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줄게. 그래서 1993년 12월 14일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살.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죠. 부부가 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키에 아이들만 있는 하라다의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휘발유를 집안에 뿌렸고 집은 전소가 됐어요. 침실에서 자고 있던 딸과 아들은 신체가 일부 소실된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니 그 여자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들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인이 되게 독하게 막 몰아붙였잖아요. 사실 육회를. 그게 부인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의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이렇게 깔아뭉갠 거겠지만, 그러니까 육회 입장에서는 아이도 잃고 내 자존감도 무너지고 내 인생이 뭔가 다 잘못된 것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겪은 상실감을 똑같이 주고 싶었겠죠.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사람을 역시 바닥까지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거는 사람을 좀 돌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 미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제가 보기엔 남자의 어떤 그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달콤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그러니까 제 느낌은 저 부부 관계 자체가 동등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약간 엄마랑 아들, 맞아.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무 책임감 없이 이 관계를 그냥 끝내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애 같다. 네. 아, 내년 3월에 유치원 갈 때 너무- 얘기할게. 맞아. 뭐 숙제 미루듯이. 너무 책임감도 없고 그냥 엄마 몰래 자기는 재밌는 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의 무게가 너무 저 유키에 씨랑 하라닥 그 둘의 너무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 유키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녀는 범행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고 있고 매일 아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교도소에서 번 돈 전부를 부부에게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라다와 쿄코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 일남 일녀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화난다. 야. 야, 어떻게 와, 같이 미쳤다 살 수 진짜. 있지? 그러니까 그게 전 제일 궁금해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둘도 보기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외도가 없는 집에서 그냥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도 그 부부가 같이 잘 못 살거든요. 예. 그쵸. 이게 서로 보면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냐고. 애를 또 낳은 거. 그리고 교도소에 보낸 그 사람 돈도 받아가면서 그걸로 애들 간식 사 먹이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저 부인도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통제 욕구가 굉장히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식으로 이 여자는 이 가정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에 용서가 답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복수 또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1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본에서 일어난 장미 전쟁 불륜의 역습이었습니다.